안녕하세요. 자, 오늘 수특의 현대소설 황석영의 탑이라는 작품 한번 해볼게요. 앞부분의 줄거리 한번 볼게. 베트남 전쟁이네요, 그죠? 네. 그리고 나라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몇 인칭? 1인칭. 그러면 한번 써볼까요? 서술자는 누구? 나. 그러면 서술자는 안에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까? 작품 안에 있습니다. 작품 속 서술자. 보충병으로 차출되어 작전 지역인 R포인트에 도착하고 그곳에서 한 분대의 병사들과 함께 월남인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오래된 탑을, 제목이 탑인데요, 지키라는 무모한 임무를 맡게 된다. 이게 무모하다 이거 했습니다. 자, 무모한 임무에다 세문을 치놓고 가보게. 그 과정에서 작은 교전이 인명피해가 속출하고 작전이 변경되어 미군까지 철수한 날 밤 적과의 치열한 마지막 전투를 치르게 되는 전쟁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앞부분에 줄거리만 읽었어요. 그러면 중략 줄거리 한번 읽어볼게. 양쪽에 사상자를 낸 치열한 전투 끝에 마침내 적군은 후퇴를 하고, 이 적군은 베트남군을 말하겠네. 탈진한 분대원들은 죽은 자들 사이에, 시체들 사이에서 졸다가 아군의, 미군과 한국군의 무전소리에 잠을 깬다. 그래서 전쟁에 관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서술자에 관한 문제가 나왔네요. 서술자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여기 인물 좀 파악을 해볼까? 여기 나가 있고 부대원이 있고 다음에 적이 있고 탑이 있고 그렇습니다. 선임 조장이 있습니다. 적이 있고 포로도 있습니다. 우리 군이 있고 적이 있고 미군이 있고요. 탑이 있고 바나나 밭이 나옵니다. 바나나 먹고 싶네. 나는 미군 중위가 있고 마을이 나옵니다. 이런 얘기들이 있나 봐요. 베트남을 배경으로. 요거는 미리 읽어본다고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만은 뭐 적군 이런 단어가 있고 미군 중위가 있고 나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여러분한테 힌트가 되는 것은 4번 문제이죠. 그죠? 이념하면 여러분 사상입니다. 사상. 사상은 뭐 좌익, 우익, 공산주의 이런 얘기 있죠.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명분은 목적입니다. 쉽게 말하면 왜 싸우냐 이 말이죠. 인간과 인간의 삶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사실은 인간을 위해서 모든 사상이 존재하는 거고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능을 보는 것도 우리가 인간이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인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전쟁의 상황이에요. 그때는 이념이나 목적만 남고 인간이 도구화돼 버리더라 이겁니다. 안 좋은 것 같다, 그지? 네. 인간이 도구화된다는 것은 총처럼 우리는 수단이 되고 만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전쟁 상황에서 인간은 이념이나 명분을 위해 죽음을 불사하기도 하지만 정작 그것으로 인해 인간의 생명은 쉽게 희생된다. 너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요 중간에 이렇게 끊었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인간의 생명은 소중히 여겨야 하기에 이 같은 상황은 전쟁 자체의 무의미성을 부각한다. 여러분, 전쟁 자체의 무의미성이라는 건 전쟁이 필요 없다는 거잖아. 전쟁이 왜 필요하냐? 의미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부각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그 연극의 무대 있잖아, 무대. 야, 쌤이 우리 무대에 서본 적이 있는데 무대에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섰다고 하자. 그러면 이 사람만 집중하기 위해서 핀 조명을 쏘지 얘들아. 그러면 여기 다리에 빛이 이렇게 발사된단 말이야 얘들아. 이걸 부각이라고 해요. 그래서 부각이라는 단어는 강조한다 뭐 이런 뜻입니다. 알겠죠? 첨예한 냉전의 대립은, 여러분 첨예라는 거는 이 첨자가 뾰족할 첨자야. 뾰족할 첨자. 그 다음에 얘는 예리하다, 날카로울 예자야. 그러면 뾰족하고 예리한 냉전은 차가운 전쟁이지 얘들아. 차가운 전쟁의 대립은
강대국의 논리에 따라 여러분 강대국 하면 떠오르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미국이라든지 옛날에 러시아 있지 그지? 소련 논리에 따라 제3국의 운명이 결정되는 문제다. 이때 제3국은 이 전쟁이 맨 처음에 무슨 나라 전쟁이라 했어? 베트남 전쟁. 우리는 세 글자로 베트남 그런데 베트남에 가니까 베트남을 베트남이라고 안 하고 비엔남이라고 하더라고. 비엔남. 황석영의 탑은 베트남전을 배경으로 이 같은 전쟁의 비인간성, 인간적이지 않지 무의미성을 고발하는 그런 작품이다.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군대 갔다 온 사람은 쌤밖에 없어서 이거 나오면 여러분 실감 납니까? 여러분 게임으로만 전쟁을 해서 뭐 사람 죽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죠, 그죠? 오줌 쌉니다. 졸라 무섭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탑을 지키라고 하는데 여러 개의 드럼통이 한꺼번에 굴러가는 듯한 소리로 클레이모어가 터지고 클레이모어는 폭탄을 이렇게 설치해놨어요. 이렇게 동그랗게 이제 휘어져. 그래놓고 거기에 선을 연결하는 거야. 근데 클레이모어에 엄청나게 많은 구슬이 박혀 있어요. 폭탄과 구슬이. 그래서 이 선을 건드리기만 하면 이게 폭탄이 터지겠죠. 그러면 이 수많은 구슬들이 양사방으로 터집니다. 만약에 지나가다가도 구슬에 박힐 수 있겠지 얘들아. 사람 죽는 겁니다. 돌격하던 게릴라들의 몸이 위로 폭탄 쳐졌으니까 솟구쳤다 들어졌다. 방벽을, 벽이지 벽, 넘으려는 게릴라들도, 이때 게릴라는 숨어 있다가 나타나는 그런 병사를 게릴라라고 해요. 근데 이때 베트남 있잖아. 베트남 여러분 가면 알지만 굉장히 아까 바나나 얘기도 나오지만 밀림이 되게 우거져 있단 말이야 얘들아. 그래서 막 숨어 있다가 직선으로 날아간 파편은 깨뜨릴 파의 조각편에 맞아 굴러 떨어진다. 요 현재형이죠, 그죠? 현재형입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대치된 상황이 이렇게 한번 해볼까? 우익이지, 우익. 어느 쪽? 오른쪽. 그럼 오른쪽 반대말이 뭐가 돼? 좌익이죠. 좌익은 레프트. 이렇게 돼 있지. 그러면 이때 베트남이 베트콩 그래가지고 공산화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야. 지금도 베트남이 공산주의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산주의를 좌익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사람들은 오른손잡이입니까? 왼손잡이입니까? 오른손잡이니까 좌익은 잘못된 것, 비정상적인 것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니까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좌익 사상 이렇게 얘기하고 우익은 이때 미국 있지? 미국과 그다음에 미국을 도와주는 우방국 대한민국이 자본주의 있잖아 얘들아. 자본주의가 지금 대치돼서 서로 싸우고 있는 거지. 그런데 문제는 베트남에도 평범한 시민들이 양민들이 있을 거잖아 얘들아. 근데 그 양민들도 불필요하게 희생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 한국군의 임무가 뭐였어요? 탑 지키는 겁니다. 베트남에 가면 예전 사원 같은 데 탑 있잖아 얘들아. 탑을 지키는 임무를 띄고 있는 거지. 그래서 클레이모어가 터졌습니다. 호각 소리가, 호각 알죠? 호루라기죠? 길게 한번 들리면서 적의 사격이 멎었다. 이때 적은 베트남입니다. 차가운 정적이 이 소강 상태 속으로. 이 차갑다는 건 무슨 감각이에요? 차갑다. 촉각이고 정적은 소리가 안 난다는 게 무슨 감각입니까? 청각이지 얘들아. 근데 소리가 차갑다고 표현했으니까 청각의 촉각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면 이거는 촉각이고 이거는 청각이다. 근데 청각이 차갑지는 않잖아 얘들아. 진짜에서 가짜로 화살표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공감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공감각. 잠시만. 이 소강 상태에 스며들었다. 두개골이 속이 터져나가기 직전처럼 각자의 맥박 소리만 들렸고 갑작스러운 고요함 때문에 나는 피부에 땀구멍들이 모두 막혀버릴 것 같다. 굉장히 긴장된 장면이죠 여러분. 클레이모어가 터져서 남의 땅, 여기는 어디예요? 베트남. 남의 어둠 속에 있는 우리는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왜 있냐? 도대체 우리는 무엇이냐? 인간의
어떤 존재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도피로가 차단된 7마리 쥐새끼였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가둬졌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부사수가 손님을 죽여버립시다 라고 말한 거죠. 그러니까 쌤이 대사는 이렇게 괄호 쳐서 묶어볼게. 부사수가 이렇게 말했고, 분대장 총살합시다. 저 새끼는 이용 가치가 없잖수. 그러면 이때 저 새끼 하는 게 베트남 게릴라가 된 것 같습니다. 포로를 도로 가운데 묶어두자. 그러면 저 새끼가 포로지 얘들아. 우리가 하나를 잡았단 말이지. 결국 선임조장의 말대로 우리 7명 중에 나가 포함되어 있고, 길 가운데 교통 표지판 있잖아. 우리 길 나가면 우리 세모 해가지고 정지 이런 거 있잖아 얘들아. 묶어두기로 했다는 거지. 우측 대대 지역으로 침투했던 적의 분대는 크게 타격을 받은 것 같았다. 적들은 우리의 완강한 저항에 신중해진 모양이었다. 어둠 속에서 부상당한 게릴라의 생존자가 뭐라고 소리를 지르고 막 베트남 말을 하는 거지. 보내줘라. 수류탄 한 방 날려버려. 선임조장은 방벽 앞으로 수류탄을 까 던졌다. 쌤도 처음에 수류탄을 이렇게 안전피 뽑아가지고 탁 던지면 한 5초 있다 터지거든요. 졸라 무섭습니다. 거기서 실수만 하면 사람 죽을 수 있으니까. 모래먼지가 일어났고 곧 조용해졌다. 부사수가 초소 안에서 포로를 끌고 나왔다. 그 포로를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지? 교통 표지판에 묶어두기로 했지. 그는 밖으로 끌려나. 이 포로입니다. 허공에 향해서 막 베트남 말로 알락알락알락 한 거지. 긴 고함을 질렀다. 어둠 속에서 포로의 눈이 번들거렸다. 부사수가 그의 몸을 방패로 삼아 도로 가운데로 걸었다. 그러니까 포로를 잡고 앞에다 세우고 이렇게 걸어간 거지. 그러면 총을 맞아도 내가 안 맞고 포로가 맞는 거니까. 교통표지 앞에 앉혀놓고 붙들어 맸다. 앉혀서 붙들어 맸네요. 그리고 길 옆을 따라 포복하고 있는, 포복이 뭡니까? 낮은 자세로 기는 겁니다. 적의 분대 병력이 오했다. 그리고 그들을 엄호하기 위해서 좌측 대숲에서 적들의 몸을 낮추어 달려가고 있었다. 우리의 화력과 지원포의 탄착점을 여러 방향으로 분산시키는 것이다. 하사가 말했다. 이젠 정면으로 포로가 막아준다. 정면을 포로가 막아준다. 시간 좀 끌 수 있을 거야. 적은 저놈을 사살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자기가 자기 편을 죽일지도 모른다는 얘기지. 시간이 걸릴 걸. 저쪽도 명령계통이 있을 거니까. 적의 통신 신호로 이겨지는 목탁 소리가 통신 신호가 목탁입니다. 호루라기나 뭐 무전기가 아니고 목탁 신호로 해서 사방에서 들리다가 그쳤다. 좌측 대숲에 대나무 숲에 적들도 잠잠해졌다. 포로가 길 가운데 숲을 향해 자기 편이 있는데 자꾸 소리쳤다. 하사가 말했다. 저자가 뭐라는 거야? 아마 자기를 쏘라 그런 건 모양이요. 그러면 이 포로가 된 베트남 군이 날 쏴라. 우리 아군의 피해를 죽이기 위해서 날 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선임조장이 말했다. 조명탄이 떠올랐는데 조명탄은 총을 하늘로 향해 쏘면 밝아져가지고 이 주변이 잘 보이는 겁니다. 환한 빛에 노출된 걸 두려워하지 않고 민가 쪽에 두 사람이 걸어오고 있었다. 앞에는 발가벗은 소총수가 쩔뚝거리며 걸어왔고 뒤에 적이 바싹 따르고 있었다. 소총수는 몇 번이나 쓰러지려고 했고 그때마다 뒤에 붙어선 차가 부축에 올렸다. 그다음에 우리는 눈앞에 포로가 된 병사의 동료가 다가오는 걸 무력하게 지켜보았다. 교환하죠. 살려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편에도 포로가 있고 저 편에도 포로가 있으니까 교환하자는 얘기야. 뒤쪽에 사수가 말했다. 양쪽에 사상자를 낸 치열한 전투 끝에 결국 적군은 후퇴를 하고 베트남군은 후퇴했잖아 얘들아. 탈진한 모든 기력을 다 뺏긴 잠도 못 자고 분대원들은 죽은 자 시체 사이에서 막 졸고 있다가 아군의 무전 소리에 깼답니다. 되게 끝에가 되게 허무한데 한번 보세요. 국도 북쪽에는 무한 궤도가 굴러오는 소리가 들렸다. 이게 장갑차죠. 탱크. 잠시 후에 나뭇잎과 풀을 철모에 꽂은 미군 도로 정찰대가 지뢰 탐지기를 등에 짊어지고 지나갔다. 장갑차의 포수가 머리를 내밀고 질비한 시체들의 사진을 찍었다. 네, 끔찍한 장면입니다. 뒤로 멀리 떨어져서 교량 다리에서 철수했던 LVT 세대와 무슨 차인 것 같아. 경비 소대가 지나갔다. 2.5톤 한 대가 트럭입니다. 우리 초소 옆에 되어졌고 말쑥한 정글복 차림의 미군 중위가 승차 책임좌석에서 뛰어내렸다. 그는 대낮에도 얼굴에 바른 흑색 위장 초콜릿을 지우지 않은 병사들을 도로변에 배치했다. 똑같은 규격으로 허리에 매달린 가스 마스크가 인상적이었다.
미군 중위가 우리를 향해 엄지를 세워 보이며 가운데 중지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웃었다. 대대 지역 안으로 몰려드는 차량의 행렬을 그치질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 미군이 지원 나온 거지. 우리는 배수로에서 기어 나와서 담배를 피웠다. 멍청이 주저앉아서 잠을 깨운 자들은 아무 생각 없이 올려다보았다. 흰 페인트로 CB라고 쓴 미 해군 공병대. 공병대는 공사를 주로 담당하는 부대입니다. 불도저 한 대가 멎었다. 운전석에 배불뚝이 중사가 초소를 가리키며 장교에게 물었다. 여기입니까? 그래, 여기 넓혀야겠어. 불도저가 회전하더니 뒤로 멀찍이 물러섰다가 달려들면서 바나나 밭을 밀어버리기 시작했다. 불도저는 드디어 초소 뒤에 빈터를 향해 굴러왔다. 우리는 담배를 내던지고 벌떡 일어섰다. 왜 그런 줄 알아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불도저가 바나나 밭 밀고 공터로 향해서 오잖아, 얘들아. 왜 그런 줄 알아요? 선임 조장이 불도저 앞으로 향해 갔다. 그는 자동 소총을 운전사에게 겨두었다. 꺼져 이 새끼. 갈겨버려. 미군 중사는 발동을 끄고 어처구니 없는 듯이 우리를 두리번거리고 나서 두 손을 벌리며 어깨를 으쓱했다. 뭐야? What? 뭐 이거지. 그러니까 내가 어리둥절해 있는 장교에게 다가서 말했다. 뭐 하는 겁니까? 영어로 했나? What are you doing now? 한 거지. 그러니까 장교가 얼굴이 시뻘개면서 말했다. 바나나 숲을 밀어야겠어. 캠프와 토치카를 지을 걸세. 저 해병이 막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네. I don't know.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작전 명령에 따라서 저 탑을 짓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불도저가 뭐 하고 있는 거야? 탑을 밀어버리려고 하는 거야, 얘들아. 우리는 명령이 뭐였어? 우리 임무는 탑 지키는 거였다고. 그러니까 나는 초락에 서 있는 작은 석탑을 가리켰다. 우리 다보탑 석가탑 같은 거. 중위가 고래를 저었다. 탑이라고? 나는 저런 물건에 대해서 명령받은 일이 없는데? 아직 통고되지 않았을 겁니다. 아군은 월남군에게 탑을 인계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인민해방전선은 저것을 빼앗아 옮기려고 했었습니다. 나는 얘기하고 싶지 않아서나 불교와 주민들의 관계, 참모들의 심리전적 판단이며 마을에 관해서 설명하려고 했었다. 그렇지만 말하고 나서 우리는 깨끗이 속았다는 것을 알았다. 이게 웃긴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목숨을 걸고 사람들이 희생을 감수하며 지켜왔던 탑이잖아, 얘들아. 아무 필요 없는 거였다는 거지. 그게 누구의 것인가? 내 말이 다 끝나기도 전에 불교라는 말이 나오자 단순한 서양 친구는 이 단순한 서양 친구는 하면서 고개를 끄덕였다가 중이가 말했다. 그런 골치 아픈 일은 없애버려야지. 미 합중국 United States of Soldier 언제 어디까지 변화시키고 새롭게 할 수가 있는 세계 도처에서 말이지. 그러니까 탑 같은 거는 골치 아프니까 밀어버리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얘들아.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위해서 전쟁한 거야? 탑 짓기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죽었는데. 나는 우리가 탑과 맺게 된 더럽고 끈끈한 관계도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었음을 깨달았다. 열심히 향해 걸어갔는데 여기가 아니래. 뭐 그런 거 아니야, 얘들아. 근데 열심히 가서 허탈했는 우리 그런 거잖아. 우리 보고서 쓴다고 워드 졸라 저기서 한 3시간 밤새서 했는데 그게 다 날라갔다. 그럼 되게 허무하잖아, 얘들아. 그런데 그렇다고 누가 사람 죽은 건 아니잖아, 얘들아. 이 탑 짓기다고 사람 졸라 많이 죽었잖아. 근데 미군이 와서 한다면 이게 다 필요 없는 거래. 진짜 개짜증 나는 거 같지 않냐? 그리고 장교는 자기가 가장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강대국 아메리카의 전형임을 내세우고, 이게 본보기라는 뜻이야. 탑에 관한 견해도 그런 바탕에 출발하는 것이다. 한 무더기의 작은 돌덩이가, 이게 탑이죠, 여러분? 무슨 피를 흘려 지킬 가치가 있었겠는가? 나는 안다. 우리가 싸워낸 것은 겨우 우리들 자신의 개 같은 목숨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결국 황석영의 탑은 전쟁의 비정함과 전쟁 명분의 무의미함에 관해서 고발하는 작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우리 지난 시간에도 전쟁에 관한 작품이 하나 있었지 않았어? 우리 오상원의 유해라가 포로가 돼가지고, 그지? 그래서 요 두 작품은 좀 비교해서 좀 잘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